우리 동네에선 그 성형을 중력 오징어 탈출 게임이라고 불렀다. 중력의 작용으로 노화가 시작된 중년들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라서 붙은 이름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지엔 성형외과 서여환 원장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이 열풍이죠. 그래서 저희 이지엔 성형외과에서도 오징어 게임을 따온 중력 탈출 게임이란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린 성형 깐부잖아. 눈 성형 수술 종류는 연령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20, 30대 젊은 층에서 하는 수술법인 또렷한 눈매와 쌍꺼풀 수술, 그리고 트임 등이 많이 한다면은 중년층 이상부터는 안검하수 개선을 위한 눈매 교정술이나 상안검, 하안검 성형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 30대 젊은 층과 달리 중년 눈 성형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년분들 중에서 분명 상안검 성형 후에 눈 모양은 많이 예뻐졌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인상이 바뀌었다거나 눈 위가 두툼한 느낌이 발생했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수술하고 몇 년 동안 눈이 부어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붓기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 이상 가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상안검 성형을 통해서 과도한 피부 처짐을 교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 수술 후에 눈 위가 이제 두툼하다고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피부 처짐을 상안검 수술만으로 모든 피부 처짐을 다 교정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안검 성형이라는 건 적정한 높이에 쌍꺼풀 고정을 해주고 여기서 피부 처짐 일부를 교정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빗금 친 부분이 결국 잘려나가는 피부를 보여드리는 건 거죠. 근데 여기서 결국 너무 얇은 피부를 많이 제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옆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얇은 피부가 겹쳐져서 쌍꺼풀이 보여야 되는데 매우 두꺼운 피부가 이렇게 중첩되면서 눈 위가 굉장히 두툼하고 부어 보이는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눈 주위 피부는 우리 몸 전체에서도 가장 얇은 피부로서 특히 눈에서 눈썹까지 올라가면서 피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안검 성형을 하면서 특히 피부가 많이 처져 있는 환자에게서는 이 눈 바로 위쪽에 얇은 피부를 상안검만으로 다 교정을 하게 되면은 얇은 피부가 많이 잘려 나가서 얇은 피부랑 두꺼운 피부가 겨우 봉합하게 돼서 쌍꺼풀 윗부분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두툼한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피부 처짐 교정량이 많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눈썹화 거상이나 이마 거상으로 수술을 변경 또는 같이 진행을 해서 눈 바로 위에 얇은 피부는 자연스럽게 보존되어야지 눈 모양이 정상적인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눈썹 하수가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이마 거상이 필요할 것이고, 눈썹 하수가 없는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눈썹화 거상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보통 눈썹 하연을 따라서 피부 처짐을 교정을 해주는 것이고, 피부랑 근육 일부를 절제를 해서 결국 리프팅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흉터가 자연스럽게 눈썹 아래로 가려져서 잘 안 보이게끔 해주는 수술이 눈썹화 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혼용돼서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정식 명칭은 눈썹화 거상이 맞습니다. 혹 어떤 병원에서는 눈썹 거상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눈썹화 거상이 사실은 맞고요. 이와는 달리 이마 거상의 경우에는 이마 거상 또는 내시경 눈썹 이마 거상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 두피랑 이마가 만나는 이 헤어라인을 따라 가지고 전체 절개를 해서 이마를 거상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굳이 이마 축소를 원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5군데 정도 두피 안쪽에서 한 1.5에서 2cm 정도 5군데 두피 절개를 세로로 해서 그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우리 내시경을 이마 안으로 집어넣어서 근육 조작을 통해서 눈썹 하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눈썹이랑 이 피부 처짐을 교정을 해주는 게 내시경 눈썹 이마 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수술 또는 원래부터 적정 높이의 쌍꺼풀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피부가 많이 처져서 라인이 매우 얇거나 거의 묻힌 경우에는
상완검 성형이 없이 다른 거상으로도 충분히 처짐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한간에는 상완검 수술을 절대 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 시리즈가 좀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 상완검 성형을 적절한 적응증에 적절히 시행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파워풀한 수술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정한 라인이 없는 중년 여성분들일수록, 또는 눈 뜨는 힘 자체가 많이 약해서 이마로 평상시에 눈을 많이 뜨는 경우에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상완검 수술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가급적이면 개인별로 노화 증상과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1대1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핵심은 그렇죠. 눈썹 위치를 변화시켜 주려고 하는 건 거죠. 이제 나이 들면은 우리 눈 피부만 처지는 게 아니라 눈썹 파수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눈썹 파수가 동반이 되면은 피부도 더 처지게 되죠, 따지자면. 그래서 이 눈썹의 젊었을 때의 위치를 찾아주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내시경 이마 거상입니다, 따지자면. 중년의 코 성형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얼굴의 가장 중심에 자리한 코는 1, 2mm 정도의 이제 높이나 길이만으로도 큰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인데요. 중년 코 성형 시에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중년, 즉 이제 5, 60 이후에 코 성형을 해도 괜찮냐? 코 성형의 적정 나이는 언제냐? 라는 질문인데요. 전통적으로는 중년분들은 이제 많이 처지는 부위, 특히 이제 눈 성형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상담과 수술이 코 쪽으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코 성형의 적정 나이는 없습니다. 기능적인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문제가 발견됐을 당시에 수술을 받아야 할 것이고, 미용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나이가 결국에는 적정 시기이겠죠. 50대 이상이라고 해서 수술 방법이 20, 30대 젊은 사람과 차이 나는 건 특별히 없고요. 실밥, 부목 제거 등 치료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붓기나 멍 등이 조금은 늦게 빠져 회복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수술 결과에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전혀 아니고 길어봐야 며칠 정도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에는 복용약과 관련해서 상담 후 수술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이점을 꼽자면, 콧대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보수적으로 높이고 코끝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대개 드라마틱한 인상 변화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콧대는 자연스러운 정도로만 높이고, 코끝의 경우에도 코에도 노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코를 지지하는 구조물들, 특히 이제 연골들이 약해지면서 화살코처럼 떨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코끝을 교정하면 훨씬 젊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잘라내는 건 아니고, 코가 이제 떨어지면서 코끝이 이제 낮아지면서 화살코처럼 이렇게 이제 처지는 건 거죠, 따지자면. 올려야죠, 따지자면. 리프팅이랑은 좀 다르고, 이제 코는 이제 연골들이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이 날개 연골들을 재배치를 해주는 거죠. 더 이제 강한 연골들을 이렇게 딴 데서 어떻게든 채취를 해가지고, 뭐 비중격 연장이라고 하는 걸 해주는 거죠. 비중격 연장도 해주고, 뭐 모자라면은 코끝에 이제 중첩 이식이라고 더 올려주기도 하고, 뭐 기연골 같은 거 이용해서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예. 이제 중년분들은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운 거를 좀 더 추구하시죠, 대체로. 네. 뭐 한 70 먹으신 분도 많지는 않은데, 예. 비중격이라는 게 우리 이제 코를 가운데서 이제 나눠주는, 우리 이게 코 안에 만지면은, 이렇게 만져도 되나? 이렇게 만지면 있는 요게 결국 비중격이거든요, 요 안에. 예, 그 비중격을, 그렇죠. 이제 이 제일 지지하는 지지 구조를 제외하고 이 안쪽에 일부를 채취를 해서, 예, 그거를 이 지지 구조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쪽 방향으로 올려주면 코끝이 올라가는 거고, 좀 이제 짧은 코 같은 경우에는 좀 아래쪽 방향으로 연장을 시켜주면 코 길이 연장을 좀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코 성형 후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과격한 운동이 되겠죠, 따지자면은. 예, 코에 외력을 가할 수 있는, 가끔 뭐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나 킥복싱 하는데 코 수술 해도 되냐고. 이 뭔 개소리야?
젊은 사람이죠 그거는. 예. 중년분이면은 그게 더 재밌겠는데. 아무튼 중년은 아니고 더 유의해야 될 점 특별히 없습니다. 똑같죠 주의사항은. 뭐 코성형하고 킥복싱 할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나머지는 특별히 조심할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EGN 중력 탈출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찾아와 주세요. 우린 성형 깐부잖아. 안녕.